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72번째 시간이고요. ETF 60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미국 주식시장 및 글로벌 성장 가치 섹터별, 배당 성장, 채권, 중국 시장, 그리고 개별 주식 등에 대해서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안에 72번째 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ETF 60선, 여기 개별 주식도 포함된 60선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우리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시장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인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글은 특정 투자 결정 권유하지도 추천하지도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보유한, 매수할 배당 주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배당을 줍니다. 분기 배당을 주든, 월 배당을 주든, 그 다음에 뭐 주 배당을 주든 그렇게 배당을 주는 계획이라서 보시면 되고, 요거 시작에 앞서서 요 내용은 제가 타이틀에 넣진 않았는데, 오늘도 제 ISA 계좌, 삼성증권의 계좌에서 타임폴리오라고 하는 거,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라고 하는 종목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한 개 샀습니다. 지난밤에는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그냥 소위 말하는 불타기? 따라 추적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추종해서 사진 않았고, 그냥 좀 지켜만 봤습니다. 그래서 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타임폴리오 점심시간 때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요거 한 주 매수했고요.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ISA 계좌 삼성증권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은 보고 계시죠? 요 종목 중에 이제 타임폴리오 요거 하나 매수했고, 사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배당 목적이니까 요거 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거니까요. 계속 우리 그냥 추적 관찰하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동참 매매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드디어 이제 60선을 완성했습니다. 아마 제 데이터를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완성을 했고, 제 블로그 상에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보죠. 추천 ETF 60선인데, 제가 추천이라는 말을 감히 쓰는 건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ETF 60선인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그냥 여기 60개를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얘들은 다 분기 배당이고, 월 배당이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된 부분 보이죠? 이게 이제 월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 다 소수점 매매가 다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쵸? 여기 이제 60선이라고 하는 건 요까지가 60선이고요. 여기 ETF 종류 60선이고, 그 다음에 분기 배당 여기서부터는 60선이 아니라 사실 좀 더 추가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계산을 해보면 60개? 이게 한 7, 80개 될 겁니다. 아마 토탈로는 7, 80개 정도 될 텐데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전체 공유했다는 게 좀 의의를 두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뭔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훑어보죠. 다 설명은 사실 이전 시간에 이미 다 드렸던 부분인지라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우리 미국 주식시장 ETF는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나눴고, 이렇게 부부터 시작해서, 그죠? 다이아부터 마지막에는 SPLV까지. 여기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죠? 월배당이고, 나머지는 다 분기배당이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얘들은 다 소수점 매매가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면 되고, 어쨌든 얘는 미국에 투자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주식도 있겠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이 있을 거고,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ETF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장 가치주 ETF라고 해서 대형, 중형, 그 다음 대형 가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더 미국 관련된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이런 섹터별로 나누어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씀 한번 들었는 꼭 기억나세요? 이런 대형주, 가치주 이렇게 사버리면 얘가 오르고 내릴 때 어떤 섹터가 좋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좋았는지, 바이오가 좋았는지, 금융이 좋았는지, 산업재가 좋았는지, 소비재가 좋았는지, 반도체가 좋았는지, 부동산이 좋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대형 가치주라고 한 뭉뚱그려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섹터가 좀 잘 올라가고 조금 이게 동력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는 건 섹터별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디가 좀 힘을 받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약간 좀 거창한 얘기이기도 한데 거시적으로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볼 때 이 구멍의 크기하고 멀리서 볼 때 구멍의 크기는 좀 달라요. 그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배당주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까이 있는 사물만 구멍만 봐서는 안 되고요. 배당주잖아요. 우린 끝까지 살아남아서 배당을 끝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사실 가까이서 보는 시각보다는 좀 멀리서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중요하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섹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보면 좀 재밌습니다, 나름. 물론 이 섹터를 우리가 이제 전체를 소유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섹터는 오르고 어떤 섹터는 빠질 거란 말이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오르면 누군가는 빠지게 돼 있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의 파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즉 투자되고 있는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해되죠? 시장의 파이라고 하는 부분, 즉 크기라고 하는 규모라고 하는 부분은 다 그냥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 자금이 투여돼도 이 어떤 자금은 어떤 부분에서 자금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선호하는 더 좀 이제 인기 있는 종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냄새를 참 잘 맡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돈 냄새를 잘 맡는다는 소리 아니라 돈 자체가 그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좀 돈 냄새를 잘 맡아서 잘 흘러가는 편이에요. 좀 희한하게도. 그런 용도로 이제 요런 섹터에도 좀 투자해보면 좋다 그랬죠. 그런 판단을 하시면 되고, 저는 리츠 쪽은 그냥 리얼티 인컴 요걸 좀 개별주로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당 성장주는, 얘들은 좀 매일 투자를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저는 소수점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가지고. 어쨌든 뭐 기회가 되면 계속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해갈 거고, 사실 우리가 이제 배당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맨날 투자하는 스타일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1개를 사든 10개를 사든 매일 삽니다. 이게 뭐 내가 돈이 많다 적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장에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좀 이제 스스로 조금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쓰고 모레 쓰고 그 다음에 쓸 그런 돈들을 아껴서 그죠? 오늘 1개씩 천천히 좀 과하게 시장이 하락했다 그러면 뭐 2배로 산다거나 3배로 산다거나 그런 전략은 있지만 어쨌든 매일 관찰하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건 배당인 거죠. 뭐 이런 섹터가 올라가든 이런 채권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어떤 미국 주식이 오르든 말든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배당을 계속 꾸준히 받고 싶어요. 그 배당이 매일 주는 배당이면 참 좋겠지만 그런 배당은 아직 이제 만든다고 하긴 하는데 리스크가 클 것 같고 어쨌든 매주 주는 배당도 있고 매월 주는 배당도 있고 분기 배당도 있고 반년 배당도 있고 년 단위 배당도 있고 뭐 종류는 다양합니다. 배당 안 주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배당을 주는 녀석들을 계속 모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좀 꾸준히 모아가시면 뭐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슈드는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얘도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조금씩은 같이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격에 맞게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쪽도 나름은 중요한 부분이죠. 채권도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채권 쪽도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채권은 무엇보다 좀 안정적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뭐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중국도 미국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뭐 이상한 뭐 거품이 꼈다는 말도 많고 다 그냥 짝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 좋은 종목도 있고 좋은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샤오미의 뭐 건강핏 같은 거, 소목의 차는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샤오미도 이제 전기차 만들죠. BYD인가? 그것도 뭐 전기차 되게 잘 나오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전기 버스는 다 중국 거잖아요. 뭐 중국도 기술을 나름대로 그죠? 뭐 저희하고 어깨를 나란히 나란히 하고 있죠. 아무튼 어쨌든 중국 주식도 한번 끌고 가보자는 취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버드 콜도 좀 집어넣었죠. JPZQ 유명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PDI나 고프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개별주로는 코카콜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로만 봤는데 나중에 지금 이렇게는 정리는 했지만 여기서 ETF 쪽은 건들 이유는 잘 없는데 넣고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목 자체가 60선이긴 한데
좀 더 종목들 더 선별해서 더 추가해서 이게 70선, 80선, 90선, 100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분기, 월중, 월말 배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배당주입니다. 신한하고 여기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있었는데 이거 빼버렸습니다. 뭐 좀 이상한 뉴스가 나온 걸로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서 빼버렸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 포함해서 좀 며칠 전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요거 두 가지를 개별주로 한국 거는 보고 있고, 나머지는 한국 쪽에도 미국 ETF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월중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월말 배당을 생각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시는 게 맞겠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타임폴리오라고 하는 건 적히지 않았죠. 그죠? 그 사실은 저게 시가총액이 좀 빠졌더라고요. 원래는 800억대였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920억대로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다시 좀 탄력받나? 관심을 받나 싶어서 그냥 타임폴리오 한 개를 좀 매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여기 범위 내에서 매수해 보시면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커버드콜은 채권 외에는 커버드콜이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빼버렸습니다. 커버드콜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커버드콜을 사라 말아라고 할 그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있겠죠, 개중에. 근데 커버드콜은 회복력이 참 걱정이 돼요. 어쨌든 옆으로 횡보할 때나 상승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상승할 때도 좀 심심한 게 100% 상승 돌력을 못 받아요. 그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수익을 땡겨서 쓰는 커버드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똑같이 추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래 수익이 이미 땡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그 본 지수가 100% 같다고 커버드콜이 100% 갈 수가 있다 없다. 논리적으로 안 돼요.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미래 수익을 땡겼었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좀 많이 잘 아셔야 돼요. 커버드콜이 배당금만 생각하셔서 들어가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연금저축에 뭐 얼마 모을지 뭐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내용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고, 되셨나요? 요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적은 겁니다. 여기다가.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설명한 것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는 안 했고 여기서 좀 필요한 부분들만 좀 추려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배당하고 성장을 동시에 이제 얘를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너무 배당 위주로도 가지 마시고 너무 성장 위주로 또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기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배당에 6할, 그 다음에 성장에는 4할 해서 60% 40%로 이렇게 끊는다던가, 아니면 뭐 60%, 40%, 뭐 1% 해가지고 채권 쪽도 넣는다던가. 이 프로테이지 나누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늘 설명하지만,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몰입 투자를 많이 하시죠?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몰입 투자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몰입 투자 자체가. 그거 하나에 목숨 걸 필요는 우리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실 테지만, 리스크는 그죠? 오롯이 하나를 다 갖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리스크는 나눌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돌아오는 수익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낫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수익을 보는데, 수익 봤으면 좋은데 수익만큼 이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이제 분배락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뭐 힘 있는 종목들은 다시 빠지면 다시 올라옵니다. 치고 올라옵니다. 예, 또 관심이 많다는 소리죠. 근데 대체로 보면 한번 빠져버리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승 탄력이 반밖에 안 오는 것도 있고, 그런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분배를 원활히 잘 받는 게 좋고, 또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72번째 시간이고, ETF 60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미국 주식시장, 글로벌 성장, 가치, 섹터별 배당 성장, 채권, 중국, 그 다음에 개별 주식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개별 주식도 지금 아까 코카콜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ETF만큼 많아요, 사실은.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검증된 업체를 또 우리가 계속 개별주로 모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카콜라 당연히 누가 봐도 배당주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돈 들이는 건 아니고 1달러씩 사고 있으니까 고작, 그죠? 중요한 건 꾸준하게 투자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지. 오늘 뭐 100개 샀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기다렸다 100개 샀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한 방에 그냥 다 샀어요. 뭐 여담이지만 뭐 콘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죠. 그다음에 YMAX라는 것도 있고, 제가 이거 종목 몇 개 갖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죠.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얘들. 특히 코니 같은 경우는 아주 과거에 샀기 때문에 엄청 지금 물려있어도 한참 물려있죠. 한참 위에 있습니다, 가격대가. 그리고 수량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참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배당은 계속 꾸준히 나오니까 언젠가는 이게 원금 회수할 시점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쭉 참고 그냥 배당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100을 넣었으면 100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배당이니까. 그죠? 그게 이제 조금 하세요리는 거죠. 예, 어쨌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제 한 두어 달 넘어갔죠? 꾸준하게 사시는 걸 항상 제가 강조드립니다. 분산을 투자하면서 꾸준히 천천히 매수하시라는 거. 그죠? 오버할 필요 없습니다. 떨어지면 한 두세 개 더 사면 되고요. 올라가면 그냥 사던 대로 한 개씩 사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잘 지키셔도 한경 평균은 따라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넘겨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인 거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절대로 오버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